수원어학 원장 최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IELTS 리딩에 대해서 수업해 볼 건데, 자, IELTS 리딩에서는 동의어, 유의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IELTS 리딩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IELTS 리딩이란 동의어, 유의어로 장난치는 퍼즐 게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40개 중에 23개까지는 동의어, 유의어만 많이 알고 어휘만 많이 알아도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동의어, 유의어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중요 단어들을 가르쳐 주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하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문제에 등장하는 동의어, 유의어를 보고 실전을 적용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일단 본문하고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이걸 익스트랙 한 겁니다.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본문하고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문제를 여러 번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야지, 문제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본문을 여러 번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In Melbourne, people prefer to live in the outer suburbs. 자, 일단 여기 문제를 봤을 때 키워드는 뭐가 되나요? 일단 당연히 멜번이 되겠죠. 자, IELTS에서 키워드는 뭐냐? 고유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숫자는 문제에서 있는 숫자가 본문에서 절대 안 바뀌고, 고유명사, 대명사, 멜번이라든지 나라 이름이라든지 어떤 지역 이름, 이런 것도 본문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숫자도 없고 고유명사, 대명사도 없다 하면 제일 특이한 단어,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지금 멜번이라고 주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 놓고 people prefer to live in outer suburb, 요거 있네요. 자, 요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랑 시골 지역을 나누는 거를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요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IELTS 리딩에서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도시랑 시골 지역은 리딩 문제로도 많이 나올 뿐더러 라이팅에서도 시골 지역, 도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문제들이 있고, 스피킹에서도 뭐 Do you prefer living in a city or countryside 같은 어떤 스피킹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countryside, 일단 시골, 바로 밑에 rural area, 시골 지역, suburb, 교외, outer suburb, 더 교외, remote area, 교외, outskirt까지. 요 지금 6개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우터 서버브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아우터 서버브 있죠? 그죠? 일단 그 다음에 자, 시골에 반대되는 도시 지역을 할 겁니다. 그죠? 도시 지역, 시티, 도시. 무슨 에어리아? 루럴, 이건 얼번 에어리아,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 시티 하면 이건 세계적 도시, 메트로폴리탄 시티, 광역 도시, 세틀라이트 시티, 이건 위성 도시. 하나 더, 이너 서버브, 요것도 위성 도시. 그 다음에 메이저 시티, 주요 도시, 다운타운 하면 시내까지. 자, 여기서의 위성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창하고 있는 화성 이런 위성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중심가 도시 격가지에 있는 도시들을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 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과밀화를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들을 위성 도시라고 그래요. 이걸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도시 시골 지역으로 해서 다른 리딩 문제에도 true, false, not given이라든지 yes, no, not given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보면 일단 여기 보면
아우터 서버브는 어느 쪽에 있나요? 시골 쪽에 있네요. 그러면 이건 시골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시골. 지금 멜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걸 선호한다? 시골에 사는 거를 선호한다고 본문에서 얘기하면 true, 아니면 false. 알 수 없으면 not given. 그러면 일단 키워드를 찾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앞쪽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멜번의 라지 트램은, 라지 트램 네트워크는, 트램 아시죠? 트램, 길 위를 달리는 약간 기차 같은 거, 도심가를 가로지르는. 멜번의 라지 트램 네트워크는 만들었대요. 자동차 사용을 이너시티에서, 도시 안에 있는 시티에서, 그건 이너시티에서 훨씬 더 낮게. 그쵸? 상식적으로 트램이 있으면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동차 사용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우터 서버브에는, 시골 교외에서는 same car based structure as most other Australian cities, 결국에 같은 자동차 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 시골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 사용이 좀 더 낮아졌지만 결국 시골 쪽으로 가면 결국에 자동차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고 The explosion in demand for accommodation. 오케이, explosion 하면, explode 하면 이게 폭발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폭발하다. 그 다음에 demand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1번 수요, 2번 요구하다. 요구하다 하나 더, request, 요구하다. 하나 더, ask, 요것도 요구하다. 일단 이렇게 세 개 외워두시고, 수요의 반대말은 뭔가요? 공급이죠, 그죠? 공급, supply. 상품, 물품까지. 일단 이렇게 다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나요? accommodation이 보이네요. 지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 겁니다. 리스닝 답.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틀리는 IELTS 리스닝 답입니다. 뜻은 숙박시설. A, C, C, O, M, M, O, D, A, T 하는 숙박시설. 자, 폭발입니다. 수요에 대한 폭발. 숙박시설의 수요에 대한 폭발이 inner suburb. inner suburb 여기 있네요. 그죠? inner suburb. 도심가. inner suburb는 도시예요. 도시. outer suburb는 시골이고 inner suburb는 도시입니다. 도시 쪽 위성도시. 그러니까 위성도시 내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뜻이죠. 도시에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어디서? 이너 서버, 위성 도시 쪽에서. 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살고 하는 거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아우터 서버, 사람들이 지금 멜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터 서버브는 시골 쪽이고 이너 서버브는 여기 보면 위성 도시 쪽이고. 지금 시골에 살고 싶어 하나요? 아니, 본문에서 보니까 도시에 지금 살기를 원하나요? 숙박시설이 많아지면서 도시에 사는 걸 선호하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이또 여기 또 뭐 해석을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어, 유의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어떻게 보면.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도 또 뭐부터 읽어야 되나요? 문제부터 읽는 거예요. The amount of open space in California has diminished over the last 10 years. 캘리포니아에 오픈된 공간, 넓은 공간의 어떤 양이 diminish 했대요. 자, 요것도 또 도시나 시골만큼 중요한 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또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도 true false not given으로. 일단 뭐부터 할까요? 감소한다부터 할까요? 감소하다. 뭐 하시나요? decrease. 감소하다. decrease는 사실은 감소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decrease는 decrease 하면 감소라는 명사예요. 아무튼 이거는 자동사, 타동사, 그 다음에 명사까지 된다. 그냥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ecline. 1번 감소하다, 2번 거절하다는 뜻도 있죠. 여기에 또 감소하다, dwindle.
이것도 감소하다. 이제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diminish. 이거 감소하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drop. 감소하다. 감소는 다 했어요. 감소보다 더 떨어지면 급감이죠. 그죠? 급감하다. plunge. 급감하다. plummet. 급감하다. 이 두 개의 단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리딩이 나옵니다. plunge랑 plummet도 동의어 유의어 문제로. 거절하다 나온 김에 하죠.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decline을 거절하다로 잡고 reject 거절하다, refuse 거절하다, draw the line 거절하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리딩에 나와요. T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절하다. 이거 나와요. 리딩 문제. 거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다 해서 본문 찾기 문제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T로 시작하는 거. turn down. 이게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리딩에도 나오고 실제 네이티브들이 그냥 거절하다 turn down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동의어 유의어 문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또 동의어 유의어 문제 있으니까 요거까지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근데 감소하다 했으니까 이제 반대 뭐가 되나요? 증가하다 되겠죠. increase 증가하다. swell 1번 부풀어 오르다. 2번 증가하다. 또 증가하다. escalate 증가하다. mount 서서히 증가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증가가 또 증가가 좀 더 급격하게 가면 급증이란 뜻이죠. soar, surge, skyrocket. 하나 더 그냥 로켓까지. 자, soar, surge, skyrocket 이것도 다 리딩에 나옵니다. 도시, 시골도 동의어 유의어로 쫙 알고 있어야 되고 증가, 감소도 동의어 유의어로 쫙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딩에서. 자, 그럼 여기 diminish 나왔네요. 그죠? 오픈 스페이스, 캘리포니아의 오픈 스페이스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감소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지금 오픈 스페이스가 감소했으면 true, 감소 안 하고 증가했으면 false. 알 수 없으면 낙 기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자, 봅시다. 캘리포니아 where population grows. 인구 증가가 지금 평균적으로 6만 명 이상 매년 동안 인구 증가가 됐대요. 지난 한 10년 동안, decade 하면 10년이란 뜻이니까. 인구가 일단 증가했네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more residential housing is being built. 자, residential, 거주하는 집이 지금 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거주하는 집은 더 많이 증가해야겠죠. 그죠? 거주하는 집들이 일단.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residential에서 이것도 안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요것도 동의어 유의어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resident 거주자, habitant 거주자, inhabitant 거주자, dweller 거주자. 일단 이렇게 적으세요. resident, habitant, inhabitant, dweller 거주자. 자, 그 다음 거주하다는 reside in 거주하다. 그 다음에 dwell in 거주하다. 하나 더 inhabit 다음에 요건 바로 목적 어디에 거주하다. 타동사거든요. inhabit은 저 reside랑 dwell은 자동사고. 그 다음에 residence 하면 거주지고 여기까지 외워두죠. 서식지까지. 자, 빨리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거주자,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것도 동의어 유의어 문제로. 일단 리딩에서도 당연히 동의어 유의어가 중요하지만 라이팅 쓸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패러프레이즈가 중요하니까. 패러프레이즈 하려면 동의어 유의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다 적으셨죠? 그죠? 다 적으셨으면 그러면 지금 인구가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거주 지역이 많이 지어졌고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공간이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서 거주하는 집들이 많이 증가했으면 지금 스페이스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늘었나요? 원래 기존의 스페이스가 줄어들었죠. 결국에 스페이스는 줄어든 거예요. 그죠? 이건 유추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아무튼 디미니시가 감소하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도 오픈 스페이스가 줄어들었다고 했고 여기서도 지금 레지덴셜들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둘 다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논외 문제인데 요게 조금 그냥 해석을 하면 한때 once가 한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때 오픈 스페이스였던 공간이 지금 집 거주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한때. 요것만 봐도 그죠. 한때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 집 거주 공간이 됐다는 거니까 오픈 스페이스 공간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결국에 집이 지어졌으니까 거기에. 그게 providing 하고 있대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연료를 제공한대요. 연료를. 어떻게 하게? 만들게, 불을 활활 타오르게. 뭐를 가지고? greater intensity, 아주 밀집되게, 더 크게 밀집된 약간 불을 만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때 오픈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지금 집이 됐는데 그 집이 불을 더 크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이게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파트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목조로 만든 주택들이 많죠. 그죠? 일단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만약 여기가 불이 났으면 공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번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이 많이 지어졌으니까 목조로 된, 그죠? 불이 여기서 붙으면 이제 나무가 더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불을 만든다. 이게 이 뜻입니다. 약간 이해하셨죠? 그죠?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fuel이라는 또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fuel이. 1번 연료, 2번 연료를 갖다 붓다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리딩 지문에 또 나와요. 요것도. 근데 제가 연료를 갖다 붓다 말고 촉발시키다 그렇게 하게요. 촉발시키다. 갖다 붓는 거니까 팡. 자, 그 다음에 트리거. 1번 방아쇠. 여기도 촉발시키다는 뜻이 있어. spurt, 박차를 가. 요 세 개 동사도 또 알아줘야 돼요. 다른 또 리딩 지문에 나오거든요. 요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동의어, 유효도 이것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동의어, 유의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칸 채워넣기인데 사실 이것도 동의어, 유의어 문제예요. 자, 보자. 질병 보죠. 이 질병, disease가 있죠. 이것도 IELTS 리딩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disease를 줬고, 질병. 동의어, 유효를 알려드릴게요. 1. 질병. illness. 질병. ailment. 질병. 요게 리딩 빈칸 채워넣기 답입니다. 요게 질병인지 모르면 틀리게 해놨어요. 그 빈칸 채워넣기 답이에요. 자, 그러면 IELTS에서 나오는 질병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티즘, 자폐증. 그 다음에 디멘시아. 디멘시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치매. 그 다음에 루키미아, 백혈병. L-E-U-K-A-E. 자, 이렇게 빨간색 떠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다 맞아요. 요거는 퀴리, 메리 퀴리라는 리딩 지문에 또 빈칸 채워넣기 답이에요. 자, 그 다음 Neuro Developmental Disorder. 신경 발달 장애. 그 다음에 Fracture, 골절. 하나 더 폴리오,
소아마비. 자, 이거 다 리딩, 안에 리딩 답들이 있다고요. 폴리오가 소아마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지금 동의어, 유의어들 아예 나오는 질병 정도의 동의어, 유의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폴리오 보이네요. 그쵸? 질병, 뭐와 같은 질병?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 여기 지금 질병이 들어올 자리잖아요. 그죠? 질병 이름이 이게 하나의 질병이라 뜻이니까. 그리고 싹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알면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해석도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질병들을 전부 다 외워두세요.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동의어, 유의어 문제예요. 이것도.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eradicate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줘야 되니까. eradicate 하면 박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농업 관련된 질문에서 아무튼 뭐 땅 이렇게 박테리아 균들이 박멸된다. 거기서 또 나와요. 여기 eradicate가. 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오 같은 게 re-emerging. 다시 대두되다. 다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요 emerge란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두되다라는 자동사예요. 얘는. 대두라는 거는 수평선이 쫙 있는데 해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느낌, 일출되는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다가 해수면 안쪽에서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보이는 걸 대두라고 합니다. 요즘 뭐 청소년 범죄, 마약 문제 같은 것들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죠. 안 보이다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들 같은 것도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이거는 외워두시면 IH 라이팅에 서론, 본론, 결론 쓸 때 서론에 이 이슈랑 이 문제점들이 이렇게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막 대두되고 있으면 어떤 주어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으면 이렇게도 써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세 개를 하고 제가 요거 하나만 딱 더 하고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강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mportant는 진짜 중요해서 제가 지금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important도 동의어, 유의어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important도 중요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라이팅에서도 important가 질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various하게 쓰십시오. crucial. speaking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더 paramount. 이것도 중요한. 그 다음에 critical. 여기도 중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 더 pivotal. 중요한. 하나 더 significant. 1번 중요한, 2번 상당한. 이 전부 다 리딩에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 더 스피킹에 쓰면 돼요. It's about love. 사랑이 중요해. It's about teamwork. 팀워크가 중요해. 이렇게 할 때 그 네이티브들이 그냥 쓰는 표현이니까 스피킹 이런 건 좀 쓰시고, 중요한은 이렇게 많아요. important, crucial, paramount, critical, pivotal, significant. 중요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딩, 동의어, 유의어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동의어, 유의어 많이 가르쳐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적어주신 거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